원래 같은 경우에는 몸을 자꾸 움직여서 오지랖 넓게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있잖아요. 이 활동적 에너지를 갖다가 이 머리 쓰는 쪽, 글자 그대로 정신노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서륜영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간에는 2024년 갑진년 예, 저희 69년생 56세 닭띠 분들의 운세를 알아볼 건데 예, 예. 이분들도 똑같이 좀 예. 어떤 성향으로 사신 분들인지 예. 뭐 성격적인 능력 같은 것도 선생님이 짚어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69년생 닭띠 기후생 분들이시네요. 자, 먼저 닭띠 기본 성향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요,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자, 유위사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닭띠는 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에 있는 종.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어떤 연기, 영감, 그 다음에 육감, 직감, 그리고 또 종교적 성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천인성이다, 이라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칼이에요. 칼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상당히 양면성이 있죠. 예. 뭔가 종교성, 그러면 좀 초현실, 비현실, 그러면서 좀 정신세계, 이런 쪽을 추구하면서도 뭔가 일도양단, 딱 자를 때는 칼같이 잘라버리는 그 칼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이 닭띠 잔자가 태어날 때 칼을 하나를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좀 본위의 성격이라 그러나 나중심적 사고가 좀 있어요, 이게. 대신에 좀 이 깔끔한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옛날 무사들 있잖아요. 말을 타고 딱 그 적진 앞에 혼자 딱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맹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좀 과시욕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닭에 보면 이 벼슬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좀 고고하게 돋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정신세계, 그러면서 또 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좋게 해석하면 묵무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선비의 기질과 무관의 기질을 갖다가 다 가지고 있고, 이런 건 상당히 돋보이는 기질이에요. 장점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하고 칼을 가지고 있다시피 좀 까다롭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범상한 스타일은 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차갑다라고 얘기해요, 느낌이. 이게 보통 차갑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사고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뭐든지 본인이 좀 직접 확인을 하고 실행해야 좀 직성이 풀리는 좀 그런 스타일들이 많아요, 이게. 자, 조심할 것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상관을 제왕으로 놨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나 기후생들이신 분들, 상관을 제왕으로 놨다. 상관 그러면 전형적으로 이 신체 기관의 혀에 비유를 해요. 말재주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로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만 하면 꼭 듣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말재주 없는데요, 그래. 말로 먹고 산다 그랬어요. 전형적으로 말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사적에서 만나보면 말 주변이 그렇게 좋나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 주변이랑 말로 먹고 사는 거는 이건 좀 종류가 약간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조심해야 될 거는 말조심. 화를 입는다면 꼭 말 때문에 화를 입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입단속을 좀 하셔야 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기후생이신 분들이. 자, 물상으로, 기후생을 갖다가 물상으로 보면 이 기 위에 있는 기라는 것을 구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는 아까 산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구름 낀 산사. 분위기 좋다. 전형적으로 종교적 성향이 강하고, 또 다른 쪽으로 보면 기는 들판이에요. 자, 무는 산인데 기는 들판이에요. 유는 닭이거든요. 닭이 밭에 서 있는 거예요. 들판 밭에. 그래서 이 땅을 파헤치고 있는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면, 자, 기후생,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닭이 밭에 놓여서 있으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식복을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제 사주 전체를 자세히 좀 봐야 돼요. 식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 일복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해요. 부지런하고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고, 뭐 말로 먹고 살든 손으로 먹고 살든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주 전체에 식복을 타고난 사람들은요, 제복을 먼저 봐야 돼요. 사주에 만약에 식복과 타고나긴 식복을 이미 타고났으니까, 일복은 타고났으니까,
자, 부지런하다, 활동적이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근데 사주에 제복이 없어. 그러면 바쁘기는 무지하게 바쁜데. 근데 어차피 식복은 반드시 돈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주에 제복이 없이 식복만 있으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한 일에 비해서 소득은 좀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자, 그리고 또 이 식복을 타고나신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유롭게 일을 하는 게 좋아요. 닭이라 그랬잖아요. 닭은 밭에서 자기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녀야지. 여기서 꼼짝 말고 여기서만 땅 파고 있어. 애시당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일을 하는 것이 좋아하다 보니 좀 관직 쪽에는 안 맞는 분들이 좀 많고. 자, 또 전형적으로 자유롭게 일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여성분들은 네. 가정도 사실 보면 울타리라면 울타리고 틀이라면 틀이거든요, 이게.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남편 복은 좀 박할 수 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전부. 사주 전체를 좀 봐야 돼요. 네네. 자, 근데 어쨌건 간에 밭에 놓여 있는 닭이다 보니 식복은 타고났고 특히나 이제 천주 귀인이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타고난 거예요. 자, 천주, 하늘의 주방. 주라는 게 주방이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자, 하늘의 주방을 관리하는 천신이 나의 귀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문제는 다 챙겨놓고 저희 이런 말만 하면 항상 걱정되는 게 아니 사주 좋다는데 남편 복은 왜 우리 남편 복 왜 없어요?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네네. 남편 복은 딴 사람 사주야. 예, 딴 사람 사주예요. 나 말이야, 나.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네. 그러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면 뭐 사주 괜찮아요, 평탄해요 하면 먹고 사는데도 문제 없어야 되고 남편도 좋아야 되고 자식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집안도 어떻게 다 이게 안 그래요, 이게. 그거는 그 사람들 사준 거야, 이거는. 자,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얘기하면요. 네. 다른 건 관두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만 놓고 얘기하면요.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돈은 아니야. 네. 돈은 아니고 식복이니까, 일복이니까 먹고 살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기후생이신 분들의 이제 24년 운을 보면 있잖아요. 자, 일단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천살이라고 하는 거하고 합이라고 하는 거. 자, 천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답답하다. 그래서 하늘에 빌 수밖에 없다. 고로 빌어야 된다. 요게 이제 인간사로 얘기하면 노인 공경, 어른 공경, 연장자 공경, 나보다 윗사람 혹은 주변 사람을 갖다가 잘 공경하고 받들면 자, 목적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인격적으로 자존심을 좀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머리 숙이고 잘 공경하면 거기에서 회답이 나온다. 빌면 된다 그랬으니까 잘 공경하면 거기에서 분명히 무언가가 들어온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운이다 보니 본인이 주체적 주관적으로 있잖아요. 네네. 무언가를 추진하려고 하면 답답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풀릴 듯 하다가 안 풀리다가 또 안 풀리나 싶으면 좀 되는 듯 하다가 이렇게 좀 뭔가 이 브레이크가 중간에 자꾸 걸리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운이에요. 그래서 조사람과 윗사람을 갖다가 잘 모시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서 해답이 나온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닭띠신 분들이 용띠해가 되면요. 이걸 저희들 용어로 진유합이라 그래요. 진유합이 이루어지면, 자, 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일단 좋은 점은 있어요, 이게. 내가 이제 요걸 갖다가 저희들 사주 전체를 좀 봐가지고, 역시 요것을 내가 어떤 닭띠신 분들이 본인의 그 닭띠라고 하는 유금을 뭐 식복으로 쓰느냐, 돈복으로 쓰느냐, 뭐 관운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요것이 합이 들어온 용띠의 기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도움을 받게 된다는 뜻도 돼요. 그러다 보니 조심해야 될 게요. 오히려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좋은 운과 나쁜 운이 같이 들어오면 대체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저희들이. 네네. 이유가 좋은 일이 생긴 거는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고 지나가요. 원래 이런 좋은 일이 있었네요. 그러면 대답이 약간 시큰둥해. 그러고 보니 뭐 그런 듯 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반응인데 네네. 안 좋은 거는 바로
피부에 와닿아요. 이게. 합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의 어떤 뭐라 그러나 이게 에너지, 능력 이런 치들이 좀 상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이 잘 빠져. 내 능력이 네. 좀 대단하다고 착각을 잘해요, 이게. 그런데 운에서 충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개띠신 분들이에요. 네. 뭔가 이 도전적이고 독립적이고 공격적으로 움직여요. 네. 근데 운에서 합이라는 게 들어오면요. 협조, 협동, 의존이라 그래가지고 두루두루 좀 같이 나쁘게 얘기하면 좀 기대려고 하는 의존성이고 네네. 그런데 자, 내 능력이 대단하다는 착각에서 아까 말씀드린 협조, 협동이 들어왔다. 자꾸 이게 누구를 도와주려 그래. 본인은 도와달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쟤를 도와줘야 돼.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잖아요. 네네. 도움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간섭이고 참견이고 통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과하게 간섭하고 참견한다는 생각에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네네. 그 사람은 과하게 참견한다, 간섭한다 생각하고 어떤 불안화, 반목 이런 것들이 좀 생길 것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기후생이가 기토고 원래가 갑진년이 갑이잖아요. 네네네. 갑과 기가 또 합하게 돼요, 이게. 자, 그럼 기토가 갑목을 보면 어떤 명예욕이 생겨요. 명예욕, 체면, 지위 어떤 상승의 욕구가 생기거든요. 이 둘이 합쳐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좀 멋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약간 이 가오빨에 네네. 본인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요 착각에 그 다음에 누군가와 자꾸 함께 무엇을 하려고 하는 협동적 기질이 합쳐져 가지고 이 타인에 대해서 이제 과잉된 어떤 본인 입장에서는 도움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간섭, 참견 해가지고 이 불안화, 반목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에너지를 갖다가 있잖아요. 이 활동성을 갖다가 특히 약간 정신노동 쪽에 기운이 강해지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 원래 같은 경우에는 몸을 자꾸 움직여서 오지랖 넓게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있잖아요. 이 활동적 에너지를 갖다가 이 머리 쓰는 쪽, 글자 그대로 정신노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노련함, 숙련성, 이런 걸 얘기하는 이쪽으로 이제 집중을 한다면 아주 성공적이고 좋은 운이 되겠지만 뭔가 활동, 오지랖, 뭐, 육체, 이럴 때 또 말도 좀 많아져요, 이게.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노다, 공소 이렇게 얘기해요. 바쁘기만 엄청 바쁘고, 네. 예, 덕은 별로 없고,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원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에너지는 강해지지만 전형적으로 이걸 갖다가 가만히 앉아서 좀 이 머리 쓰는 쪽으로 좀 집중을 시키면 아주 훌륭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닭띠분들 또 보시고선 예. 궁금한 거 더 생기시면은 상담 통해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